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네요.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이제 꽃피고 새싹 피는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온도 어제 입춘에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간 지역도 있을 정도로 포근한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팬들에게는 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5월에 있을 임영님의 상암 콘서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임영님과 봄나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콘서트에 가지 못한 분들은 물론 우리 별빛님들 모두 이번 콘서트에는 꼭 행운이 깃들어 임영님과 따뜻한 봄날 행복하게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주말 동안 전해진 임영님 관련 소식 다양하고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튜브 소식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차트 기록이 유튜브 메인에 걸렸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집계된 유튜브 음악 및 차트 통계에 임영님이 차트 싹쓸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한민국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에 8곡을 진입시켰다는 내용을 전해주었죠. 특히 임영님은 일간 차트에서도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이가 놀라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모래알갱이는 5위를 차지했으며 두오다이는 6위를 차지하며 수많은 아이돌들이 신곡 앨범을 발매하는 현재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유튜브 인기 아티스트에도 다시 10위로 복귀하며 존재감을 빛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 2계단 상승하면서 주간 조회수 총 463만 402회를 기록했는데 이로써 209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아쉽게 차트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큰 관심을 갖고 기대하게 하는데요. 우리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이가 빌보드 차트에 재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방송사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4일 방송된 2시 탈출 컬투쇼에 브로맨스의 박장현, 박현규, 이현성님이 출연했는데요. 이날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커버곡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이날 브로맨스들은 데뷔 이래 첫 단독 콘서트를 소극장 라이브로 연다고 설명하던 중 진행자인 김태균님은 브로맨스 노래도 하지만 다른 가수들의 노래도 커버해주냐고 물었고 이에 경연할 당시 노래를 부를 예정인데 콘서트에 경쟁하는 타임이 있다면서 3시 공연하면서 팬들에게 우승자를 뽑아달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브 한 곡을 들려준다며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선곡했는데 진행자 김태균님은 너무 좋은 곡이라면서 원곡이 임영님 곡이라고 살짝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실제 이 곡의 원곡자는 이문세님이고 임영님이 리메이크를 한 경우였는데 임영님이 곡을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네요. 이후 브로맨스들은 기타 반주로 사랑은 늘 도망가를 감미롭게 잘 불러주어서 임영님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민족 최대의 설을 맞아 삼가해야 할 금기에 대해서 언급하며 임영님을 예로 들었는데요. 바로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은 언제쯤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면서 이 말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 따뜻한 정을 느껴볼 겨를도 없게 만드는데 벌써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도피처를 찾기까지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 평균 비용이 3억 원을 넘었다면서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심정을 명절 때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이 지난 추석 당시 팬들에게 보낸 인사를 예로 들며 명절에 결혼 이야기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한 칼럼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지난해 9월 28일 팬카페 영웅시대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하며 팬들에게 명절 인사와 함께 부탁의 말을 전했죠. 이날 임영님은 언제나 즐거운 명절 추석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난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잔뜩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대학 얘기, 결혼 얘기는 금지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함께 올린 사진은 임영님의 훈훈한 완벽 비주얼로 모델 같은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찰랑거리는 긴 머릿결은 더욱더 풍성해 보였고 알록달록한 그림이 프린트된 티셔츠에
남색 남방을 받쳐 입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나무에 기댄 모습은 마치 꽃밭에 있는 남자 요정 같은 느낌도 주었는데요. 그윽한 눈빛이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운데 입춘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사진이었습니다. 한편 당시에도 많은 젊은 팬들은 임영님에게 완전히 공감한다면서 매년 명절에 어른들이 공부를 잘하냐, 대학은 어디 갔냐, 살 좀 빼야겠다, 올해는 결혼해야지, 회사에 승진은 했니 등등 관심과 걱정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런 말들이 본의 아니게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때도 많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이번 설 명절 때에는 임영님의 당부처럼 상처받는 말을 제외하고 예뻐졌다, 잘생겼다, 능력있다 등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소풍 소식입니다. 개봉을 이틀 앞두고 소풍을 연출한 김용균 감독님의 인터뷰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모래알갱이와 높은 싱크로율에 소름이 끼쳤다며 기부까지 급이 다른 히어로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전했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신작 영화 소풍에 대한 소감으로 무엇보다도 임영님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가 삽입되면서 영화의 여운이 한층 더 깊게 남는다고 전했는데요. 김용균 감독님은 모래알갱이를 삽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왜 했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부모님이었는데 장인 장모님이 어머니보다 훨씬 젊으셨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투병을 하게 되셨다며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6개월 있다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6개월 있다가 장인어른까지 보내게 됐다며 병원 모시고 가기, 간병하기, 장례하기 등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고 약간 공황 상태도 왔는데 이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며 돌아가신 순간부터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된 점이 가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태어나면 어른이 된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정말 부모가 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면서 그런 큰 변화를 겪고 나니 그 경험이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소풍 내용에 끌렸던 것 같다고 회상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내 부모님이 마지막 시간에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고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절실한 감정이 생겨서 소풍 영화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풍이 노년의 삶을 다룬다고 해서 결코 무겁지만은 않다면서 시트콤이 터오를 만큼 박장대소하게 만드는데 웃음과 감동의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 신경을 썼다고 전했네요. 한편 연기 연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베테랑 배우분들에게 어떤 연기 연출을 할 수 있겠냐며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데 무드의 밸런스에 가장 주안점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의 주제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가라앉으면 보시는 관객분들도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노년에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의 젊음을 강조하며 이 모습이 얼마나 유쾌한지를 경쾌한 톤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 가수 임영님의 모래알갱이가 소풍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김용균 감독은 편지를 통해서 제작진들의 진심을 전달했고 임영님이 감사하게도 받아들였다면서 특히 음원 수익 전액을 부산 연탄은행에 영시대의 이름으로 특별 기부하기도 했다면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노래를 듣다가 모래알갱이가 나오는 순간 우리 영화와 딱 들어맞아서 소름이 끼쳤다며 우리 영화를 위해서 써주신 것처럼 싱크로율이 높았는데 연결고리는 나태주 시인인 것 같다고 전했네요. 임영님이 어머니와 할머니 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데다가 모래알갱이가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었다 보니 영화의 내용과 딱 맞았다면서 그때를 회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메일로 우리 영화는 80대의 이야기고 모래알갱이가 80대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는 것 알지만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진솔하게 편지를 써서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네요. 아울러 임영님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그건 기부해야겠다고 했었다며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다 보니까 급이 다르다 싶어서 깜짝 놀랐다고 당시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시사해 보신 관객들의 리뷰를 보면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주제를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면서 작은 규모의 영화라 설 극장가에서 개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많은 관객들이 보시고 우리가 느낀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담 관련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아이유, 임영웅, 유재석, 파도파도 끝없는 미담 제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최근 아이유님이 콘서트에서 코러스로 호흡을 맞춘 가수 전소연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해주었다고 미담을 소개했는데, 이와 더불어 임영웅님 콘서트 미담을 다시 언급해 주었죠. 얼마 전 전국 투어 중 임영웅님은 98세 팬을 기억하고 휠체어 에스코트를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임영웅님 콘서트를 위해 진통주사를 맞고 눈도 관리하는 등 컨디션을 관리했지만 3시간 정도 되는 공연을 견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막상 공연장을 찾았을 때 팬들이 앞장서서 편한 좌석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콘서트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에스코트를 해주고 휠체어 보강까지 해줘서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는 후기도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은 98세인 노모를 기억하고 100세 때도 오시라며 사인까지 해주어서 98세 팬분은 그날을 위해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후문도 소개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은 이번 공연에서 역대급 팬 서비스로 감동을 안겼는데, 티켓 예매 전부터 사상 처음으로 인터파크에 전용 상담 고객센터를 개설했고, 좌석 차등제, 휠체어 회전 서비스, 에스코트 서비스 등 기존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배려로 화제를 모았다며, 콘서트 중에 쓰러진 팬의 병원비도 지원하고 공연 내역을 취소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아봐줘서 큰 화제를 모았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특히 연말 특집 위아 히어로에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그 출연료를 무대를 만들기 위해 고생한 스태프분들에게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면서 임영웅님의 쏟아지는 미담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멜비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웅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